때는 이 시간에 진짜 사람 너무 없었거든요. 칸에도 저 포함해서 3명 타고 왔었는데 지금 인원 보세요. 빠글빠글합니다.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인지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인구는 이제 168만 명인가? 2023년 기준으로. 인구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7번째인가 9번째 큰 도시라고 합니다. 정보마다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9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뒤에 보면 지금 룸피아를 파는 데가 있는데 이 룸피아가 또 이 스마랑에서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네요. 다만 지금 오늘 제가 도착한 데는 스마랑의 뽕뽕이라는 여기고 내일은 또 출발해야 되는 게 타왕이라는 여기서 가다 보니까 지금 목적지가 달라 그래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오기는 왔다마는 제가 2년 전에 인도네시아 왔을 때 스마랑에 방문하라고 구독자분들의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용야카르타 들렀다가 이제 프로볼링고에 가서 브로모 화산 보고 수라바야를 갔었는데 중부 지역 이 스마랑을 여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여행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스마랑을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이제 여기서 오른쪽부터가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이거 한국 편의점. 여기 딱 시작부터 여기 사실 스마랑이 뭐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해서 한문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아까 뭐 다른 곳에서도 한문이 되게 많았는데 뭐 이렇게 일본어도 바로 보이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에 보면 지금 제일 밑에 코타라마라는 게 보이죠? 이제 여기가 코타라마입니다.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건물들이 잘 보존이 돼 있고 그 이제 오래된 건물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발품시킨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면 뭐 나시코요라든지 뭐 룸피아, 따후 김발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구글 지도상에 나오는 코타라마는 조금 더 걸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작나봐요. 그 호텔에서도 걸어서 뭐 500m 정도 거리? 이렇게 걸어가면 옛날 네덜란드식 그런 유럽풍의 건축물들 같은데 이런 것들이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평소 생각하는 그런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그런 곳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진 찍나 보자. 여기가 코타라마 중심부인가 봐요. 공간도 갑자기 조금 넓어졌고 저 위에 아마 돔이 보이는 거 보니까 저게 아마 블렌독 교회 같은데 확실히 이쪽 거리는 이국적입니다. 아 이거 되게 멋진 건물. 여기가 블렌독 교회입니다. 저 돔처럼 된 저 지붕이 되게 이 교회의 핵심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원래 이제 제가 가려고 했던 집이 여기 뭐 평점이 그렇게 높은 집은 아닌데 뭐 유명한 집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 아까 코타라마에서 보이던 그 라면 익스프레스 건물까지 걸어왔어요. 확실히 그 라면이 아니라 라면이라고 적힌 거 보고 좀 한국 느낌이 아닐까 했는데 토끼가 태극기 토끼 머리띠 태극기야. 그리고 지금 01역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뭐 한국분이 만든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저 있고 저 지금 이렇게 뭐 라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은 한국 라면입니다. 근데 잠시만 이게 코리안 홈메이드 라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에 지금 얹혀진 게 이제 스파이스 치킨, 마약 계란, 그다음에 칼국수 라면 있고 마라는 중국 거지. 이건 불닭도 있고 이거는 그 반포 한강공원 같은 데서 해먹는 방법 같은데 이게 또 외국인들 되게 그거 좋아하잖아. 제가 찾아놓은 맛집이 상당히 오래된 노포가 있다고 해서 거리가 1km.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시내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길거리 보면 이하얀 박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뭐지? 검색하거나 사전에 알아본 거에서 없던 건데 하오만 깜풍 휴란? 지금 엄청난 단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음식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코타라마 지나오긴 했지만 이제 17세기 네덜란드가 이제 동인도 회사가 이제 여기 스마랑을 점령을 하고 신시가지를 조사한 게 아까 제가 건너온 코타라마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생각보다 되게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중소도시 모습 그동안에 봤던 뭐 뜨갈, 흑갈롱한 반동이나 가로도 그렇고 도시 규모도 다르고 뭐 지역도 당연히 다르지만 뭔가 느낌이 진짜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여긴가 보다. 그 룸피아 검색했을 때 노포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Sorry, I can't speak English. 룸피아? 이거 웨이팅 있는가 본데?
골라야 되는 거구나. 지금 여기 보니까 시푸드, 웨스턴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냥 스페셜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스페셜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Excuse me. May I take this rupiah here? Getting out of English. Sorry, I can't speak English. 여기서 먹을 수 예, not take out. 예. 예. 그러면 오리지널 스페셜? 굿? 바싹 테파리 뭔지 모르겠네. 보렌. 루피아 하나에 21,500 루피아. 그러니까 우리도 한 2,000원 정도. 히어? 오케이. 뭐 어떻게 먹는 거지? 생각보다 뜨거워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스프링 롤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저 메뉴판을 보니까 아얌, 닭고기, 벨로르, 계란, 우당, 새우. 내봉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봉이 죽순일 거예요. 그러니까 죽순, 새우, 계란, 닭고기가 들어간 스프링 롤. 달콤해요. 겉이 바삭바삭한데 바삭 익어내는 것 같아요. 속은 딱딱하지는 않은데 수분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잘게 깬 것 같아요. 통새우도 들어가 있고 죽순도 아삭아삭 씹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닭고기도 좀 덩어리도 있고 이거는 이게 그냥 세트로 포장된 모양이에요. 지금 주변에 다 테이크아웃이 가가지고 이렇게 쪽파랑 같이 먹으면 또 맛있고 고추도 있어. 이거 먹으면 되나 그냥? 먹으면 안 돼. 고추 살짝 매콤해요. 그냥 먹고 파 먹고 고추 먹고 여기는 사람들 매운 거 잘 먹냐고. 이거 고추 매운데 지금 다 먹어야 돼 이거. 루피아 먹고 다시 걷고 있는데 뭐 다음 목적지로 찍은 곳도 스마당은 상징한 아주 유명한 문이 하나 있고 또 되게 아름다운 마을이 있다고 해서 거리가 지금 2-3km거든요. 상당히 멉니다. 이건 뭐 축하 화환 같은데 여기서 화환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바람에 떨어지는 화환도 있고 구글 지도상에서는 저쪽으로 가라고 나오는데 건물이 여기가 라왕세우라고,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 식민지시대 때 철도 회사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입장료가 2만 루피아고 밑에 3만이라고 써있는 게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3,000원 정도면 사실 비싼 가격은 아니죠. 지금 일단 여기 촬영이 해서 상관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티켓을 살려고 지금 줄을 서 있는데 뭐 때문인지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파스 지금 제가 받은 돈이 7만 루피아. 외국인들한테 만 루피아 더 받나 보네요. 근데 뭐 스키가 보니까 인도네시아 철도 회사가 여기를 뭐 소유를 하고 있나 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구나. 야, 그럼 이게 그러면 뭐 17세기의 건물이었다는 건지 뭐 뒤에 조금 더 뭐 증축하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이게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건물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겠네요. 그리고 저 건물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은 다 열려 있거든요. 아마도 보통 들어가면 안에는 이제 박물관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야, 이건 멋있다. 옛날에도 이런 교량을 만들었다는 거잖아. 증기기관차 시대. 이건 뭐 옛날에 쓰던 타자기인가 보고, 저기 이제 우리가 그 뭐 영화나 그런 데서 봤던 그 전화기, 그 옛날에 벨이 만들었던 전화기죠. 미국에서 만든 거. 뭐 이런 역사적인,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던 것들이 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서 이렇게 또 전시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아까 박물관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안쪽에는 이런 건물도 이렇게 뭐 깜깜한 곳도 있긴 하고, 이런 건 좀 느낌 있다. 좀 약간 어두컴컴하고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건물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야, 그러면 이거 17세기 때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 17세기까지는 아니고 좀 더 근대에 와서 지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멋있네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시 나오면 이렇게 고풍스럽게 꾸며진 건물 곳곳을 다니면서 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도 고양이가 이렇게 댕기네. 야옹. 저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포즈도 잘 잡고, 제가 이제 어디서 들어봤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사진을 그렇게 잘 찍는데요. 셀카도 잘 찍고 뭐 사진 찍는 것도 잘 찍고 뭐 앵글도 잘 잡는다고. 나중에 얼마나 잘 찍는지 좀 배워가고 싶어. 저기 옛날 기관차가 있는 모양인데
뭐 이것도 네덜란드가 만든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전기기관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데 이제 영화에서 보던 전기기관차는 뭐가 더 컸던 것 같은데 특히 미국 거 그런 거는 제가 도대체 재원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뭐 무게가 한 200톤 나간대요. 이거는 좀 아마 좀 작은 거가 아닐까 싶은데 현대식 디젤 기관차가 뭐 한 132톤 정도 하고 요즘 한국에서 다니는 전기 기관차가 뭐 한 90톤밖에 안 하니까 엄청 무거운 거죠. 이게 다 그냥 보일러니까 다 쇳덩어리인 거고. 아무튼 이 라왕세우라는 곳이 1000개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건물 안에 제가 들어가서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곳곳이 다 방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제 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건축적 특징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문이 많지? 의문이 들 정도로 좀 독특한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왕세우 구경을 마쳤고요. 여기 스마락에 와서 뭘 할까를 되게 검색을 해보다가 그래도 어렵게 발견한 곳들이 이제 그 코타라마, 이제 구시가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블렌드 교회, 그리고 지금 방금 방문한 라왕세우, 그리고 이제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대충 지금 호텔에서 여기까지 한 3.5km 정도 걸었고 다음 목적지가 700m.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지금 그래도 왕창 지나가고 이제 지금 건널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인도거든요. 제가 건너서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건너야 되는데 여기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도로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지금 여기가 교통섬이잖아요. 뭐 이게 인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이거 건너면 되나? 와, 여기 꽃집이다. 일대가 다 꽃집이구나. 꽃집 거리 뭐 이런 건가 보다. 이게 꽃이 한 송이겠지. 2,500루피야. 분가는 뭐 묶음 다닐 거고 조화가 10,000원. 그러니까 꽃 한 송이에 200원 정도니까 괜찮네요. 이제 꽃집 거리 중간으로 쏙 들어가면 여기구나. 저 간판 보면 깐풍 펠랑이라고 나와 있잖아. 깐풍이 그 뭐 마을 이런 의미고 펠랑이가 검색해 보니까 이게 무지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말로 하면 무지개 마을. 저 보면 저 뒤에 집들이 있고 요 보면 벽화 무지개식으로 이렇게 표현돼 갖고 이렇게 알록달록 그림을 그려놓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같은 그런 곳입니다. 하천에 있는 다리를 건너서 안으로 쏙 들어가면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핫플레이스가 됐었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고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중간중간 뭐 인스타그램 그 포토존이라든지 핫포인트들도 있고 유명한 조형물들도 있어서 사진 찍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관광지 느낌이 아니에요. 감천문화마을도 사실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 거죠. 다 평범한 집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중간중간 카페도 있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으로 조성이 된 곳입니다. 여기 깐풍 벨랑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산의 감천문화마을과 진짜 비슷한 점이 이렇게 가팔라요. 지금 영상에서 잘 안 나올 테지만은 가파르는데 계단까지 그리고 곳곳이 연결돼서 쉽게 갈 수 있는 구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징을 보면 이렇게 벽에 벽화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마을이 있을 때 그 마을을 이제 재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가느냐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싹 철거하고 새로 개발을 하고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고층 빌딩을 올리는 게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는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벽화를 그린다든지 예술 문화 이런 쪽으로 조성하는 게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여기는 어떤 식으로 조성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동네에 이제 가보니까 그 그래피티 해놓은 거 그거는 그냥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 같고 뭐 이런 가벼운 것들은 주민 참여형으로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잘 그린 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와서 그렸나 보다. 그러니까 여기 외국인들도 와서 이런 벽화나 그림 사업에 참여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곳에는 보통 중간중간 뭐 이제 쉴 수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쉰다는 게 결국은 이제 카페라든지 뭐 음식점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전형적인 진짜 그 마을 느낌. 안쪽 깊숙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데 여행자 왔을 때는 아 이런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근데 저렇게 가파른 길이 있고 뭐 안내 표지판이나 다른 그게 없으면 사실 안에 뭐가 있는지 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페나 음식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 헬로.
구글 지도상에서도 봤을 때 안쪽에 따로 뭐 카페나 음식점 표기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이런 문화 마을을 만날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새로운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는 있습니다. 때 마니스? Yeah. 아, Panas. no panas. 이거 아이스 or 아이스. 시원한 쿨. 아이스티 한 원, 플리즈. Tak ais. 그래도 지금 구름이 좀 살짝 끼면서 해가 좀 이제 질 시간이 가까워지긴 하는데 많이 더워. 이게 때마니스의 그 비밀을 내가 최근에 알았는데 저 설탕이 핵심이더라고. 안녕. 할로. 어이. How much is berapa? 3,000. 3,000? Wih, ngatur ya ke? Hah? Itu Thomas. 3,000? not 30,000. 3,000? yes. 내가 지금 더위 먹었는데 3,000 루피야. Iya bu. 네. Enjoy. 250원. 어우 시원해. If you want to take away, you can with this plastic bag. yes. Thank you. Where you come from, sir? 저 코리아. Korea? Yeah. Many days in Indonesia? Total maybe travel 13 days, but today is my first time in Semarang. First time in Semarang? Yeah, just 3 hours away. Before this? Before this, I visited Jakarta, Bandung, so Bali, many. Bali? No, Bali. Bali I visited 12 years ago. Oh, so yes. Yeah. 이게 차가 한 잔에 250원이니까 돈을 주고 사갑시다 이거. 플라스틱 백에다가. 그 플라스틱 백 테이크아웃 플리즈. 어머. Apa? Use this ice. Okay, it's okay. Ya. 야, 이거 뭐 두 잔 마셔도 500원밖에 안 하네. 희한하네. 네, thank you. Thank you. 꽃집이기도 하면서 일본의 축구관 같은 거 여기서 직접 디자인을 만드나 보다. 여기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너 결혼하는 것 같다. 저기 해피 웨딩이네.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문한 사람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다 보다. 와, 이걸 다 수작으로 만드네. 저 글자 하나 다 칼로 오려가지고 붙여서 만들어. 직접 저 낙하 같은 걸로 색칠도 하고 그 손으로 직접 이렇게. 수제. 스마랑에서 제가 오늘 오면서 뭐 어디 방문을 할까 해서 이제 코타라바부터 여기 깜퐁 벨랑이까지, 그리고 원래는 저녁에 야시장을 가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어디 둘러봐야지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늘 역 도착하자마자 그 그랩 사건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다 취소하려고 했어요. 정확하게 그랩 픽업 포인트에 제가 섰고 제가 호출을 해서 배정받은 차량이 왔는데 메시지를 보내다가 전화를 저한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헬로 3번을 말했는데 답이 없다 끊어버리더라고요. 8초 만에. 차를 발견하고 제가 타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달려가서 차를 잡았죠. 그리고 제가 그 그랩 호출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니 꽥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하더니 그냥 가버린 거야. 언어는 몰라도 저 새끼가 나한테 욕을 하는구나, 그런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스마랑에 처음 와서 겪은 건 쌍욕이었습니다. 현지 분들하고 트러블도 일으키지도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항상 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행하면서 말썽이 없었어요. 근데 그건 바꿔 말하자면 제가 부당한 대우를 저도 받기 싫은 거죠.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 말 안 통하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쌍욕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냥 촬영을 다 포기하려고 했어요. 방금 이거 때마네스 여기 이거 살 때 이분들이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마음이 조금 그래도 지금 녹았어요. 낮에 제가 지나왔던 코타라마입니다. 여기는 좀 사람들이 있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저렇게 던져가지고 하늘로 치솟아 왔다가 저 내려오는 저게 이제 곳곳에 있던데 저는 처음 보고 그냥 드론인 줄 알았어. 근데 무슨 이제 관광지인 것처럼 사람들이 많긴 한데 대부분 이제 길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여기 이제 뭐 풍선 팔고 있고, 지금 뭐 어제 저녁 이후로 지금까지 24시간 동안 먹은 게 아까 그 룸피아 하나밖에 없긴 한데 입맛이 없어요. 밥 생각도 없고 그냥 또 맞은편에 저 오랜만에 또 독일어가 보이네. 슈피겐. 저게 이제 거울이란 뜻인데 특별 간식 좀 먹고 기분 전환 좀 하고. 여기 싸구나. 제일 비싼 게 이 리조또 18만 5천 루피아짜리인데 뭐 한국 돈으로 한 16,000원 정도? 1kg짜리 아마
미국 프라임 등급 소고기 같은데 175만 루피야. 한국 돈은 15만 원이 넘어요. 이런 것도 있긴 하네요. 오랜만에 연어 끌린다. 이거 좋지.